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페이롤 파트너 정인지입니다.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들이 이제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지막 주제로 제가 일단은 4월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고용 안정제도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을 좀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저희 페이롤 파트너들이 그동안 다뤘던 주제로는 좀 낯선 주제예요. 그래서 고용 안정제도, 저희가 그동안 뭐 급여 산정, 뭐 평균 임금, 퇴직금, 연말 정산, 뭐 이런 주제를 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은 주제를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않을까, 잘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유익하면서도 뭐 페이롤과 적당히 연관이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재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용 안정제도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저는 이제 페이롤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오랜 시간 인사 담당자로서 많은 인사 제도를 기획 운영해 왔습니다. 저 외에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그런 제도가 무엇인가 이제 같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른 소재니까 아마 오늘 웨비나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뭔지 모르고 오셨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 잘 풀어드리도록 알찬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렉스팀 소속 페이롤 파트너입니다. 저희 페이롤 파트너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상 운영의 전문가들로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고민하고 같이 제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고용 안정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냥 뭐 멀리 안 가도 실업급여, 그리고 뭐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뭐 출산휴가급여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 웬만한 제도들 알고 유명한 제도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에서 이제 뭐 고용 안정이 아니어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지만 잘 모르실 수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정보들을 이제 선별해서 소개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가족 돌봄 제도.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 돌봄 제도가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부분 이제 좀 많이들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가족 돌봄 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그리고 고용 안정 장려금 이렇게 3가지를 꼭지로 저는 오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처음은 이제 가족 돌봄 제도인데요. 가족 돌봄 제도, 아까 가족 돌봄 제도에 사실 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2가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라서 뒤로 좀 넘겼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가 있어요. 그 이름이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제도가 먼저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 돌봄 휴가와 이제 단축 근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3가지는 같은 제도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제 발전되어 온, 보완이 되어 온 그런 제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가족 돌봄 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항상 뭐 급여를 얘기할 때 평균임금, 통상임금 얘기하듯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실 제도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진 않고 최소한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족돌봄 휴직, 휴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대상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가족이면 뭐 이모, 삼촌, 고모 다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가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질병이면 어디까지, 사고는 이거 어디까지 내가 담당자로서 판단을 해줘야 되지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질문하신 분도 있으세요. 사실 제가 담당자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어요. 대체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제한 사항도 있는데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우리 회사와 구성원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이 휴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돌봄 휴직에서 이제 발전된 그런 제도예요. 원래는 이제 근로자가 설명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여기가 사실 포인트예요. 양육으로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아까 가족돌봄 휴직 같은 경우는 연간 90일 사용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밑에는 연간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 제도와 한도를 공유한다. 한도를 쉐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 돌봄 휴직이 원래 처음 생겼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당장 애가 아파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휴가가 없어요. 휴가를 이미 다 써버렸어. 근데 나는 당장 애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이제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휴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휴직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 돌봄 휴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은 이 제도들은 다 무급입니다. 예, 슬프죠. 가능하면 연차 사용하세요. 예. 그리고 가족의 범위 여기 제가 밑에 써놨어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가 제 가족입니다. 그럼 내 이모는 가족이 아닌가? 네, 아니에요. 너무 슬프게도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은 아닙니다. 예,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6개월, 180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휴직은 사용이 제외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저희 웨비나를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근로기준법, 그외 기타 등등 모든 법들은 더 좋게 해주면 절대 잡혀가지 않아요. 예. 절대 나쁘게 더 이제 법보다 나쁘게 할 경우에 제한이 되는 거지 저희가 더 좋게 해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회사 그러면 식대를 20만 원 주고 있었는데 비과세를 주고 있었는데 우리 더 좋게 해주자. 식대를 4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자. 야,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안 되시고요. 이제 적어도 근로기준법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이랑 이거는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니까 고병법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법보다 좋게 해주는 거에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했어도 회사에서 허용을 할 경우에 물론 휴직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6개월 미만을 한 상태인 근로자한테 무조건 휴직을 90일씩 이렇게 무조건 부여를 하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을 최소한의 허들로 이제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너무 쓰고 싶고 이거 회사가 허락하면 해준다던데? 라고 사실 우기는 분들도 솔직히 있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적절히 이제 회사에서 충분히 이제 거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와 이제 근로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이제 당당하게 거절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한 사유에서 요거랑 이제 아래 이제 가족 돌봄 휴가에서 저거 되게 길어 보이지만 한 개예요. 가족 돌봄 휴가에 있는 제한사항 딱 한 개인데요. 저거 읽을 때마다 굉장히 법을 만드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려워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신청했으나 신청한 본인 말고도 돌봄이 필요한 블라블라블라. 네. 뭔 말이냐면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제가 가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빼고, 예, 그 이제 조부모와 손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나 말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조부모와 손자녀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상자들이 돌볼 수 있을 때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게, 그럼 내가 이제 그 근로자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또 집에 언니가 있었을 텐데 언니는 돌볼 수 있어 없어? 엄마는 왜 돌보지 못하시지? 라고 이제 하나씩 물어볼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한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게 허용 예외 사유가 맞을까? 이렇게 약간 그냥 이제 근로자도 가능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지켜서 신청을 하여라. 그리고 사업주도 이런 부분은 이제 허용 예외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허용을 해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거절할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은 사실 조금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거절을 하기도 거절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사유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또 한 줄이 있는데 대상 가족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이라서 예, 이건 진짜 제 동생이 6살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세요. 너 동생 있잖아. 너 휴직 못 가. 라고 하면 그건 좀 네,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정도의 제한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다른 가족 있잖아? 라고 이제 너 성년인 이제 가족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물어봤을 때 뭐 저희 언니는 뭐 회사에서 휴직을 내기 어려워서 아니면 미리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뭐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제한 사항이 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회사에 너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예. 저처럼 너무 훌륭하고 이제 중요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일 때. 근데 대체가 불가능한데 당장 제가 휴직을 갈 경우에 90일이라는 자리를 비운대요. 그러면은 대신에 누군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채용이 당장 불가능해. 그러면은 휴직을 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두 가지 경우도 휴직을 거절하려면 저런 이제 곤란한 경우이면서 이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아마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라는 거는 아마 그 기관에다가 이 사람 이제 직무에 대해서 채용 요청을 하고 그 14일이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채용 요청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채용 공고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저희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거의 이제 그냥 허용을 웬만하면 해주셔라.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뒤로 넘어갔는데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에도 동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휴가는 거의 제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특히나 이게 2020년에 만들어진 2019년이었나? 2019년에 아마 단축근로가 만들어지고 2020년에 가족 돌봄 휴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의 영향도 좀 컸던 이제 제도인데 코로나 이슈가 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좀 공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뭐 비용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당장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아무래도 남편들보다는 이제 아내들의 경력 단절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임시 방편으로 가족 돌봄 휴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다른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그 대상 가족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의 사유가 있어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제한. 맞는 얘기죠. 그런 사람한테 돌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근로시간 단축제도예요. 사실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말을 많이 했는데, 예. 아까 제가 가족 돌봄 먼저 가족 돌봄 제도를 두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얘도 가족 돌봄 세트예요. 예, 여기까지가 세트인데 그래도 제 굉장히 장표를 만들면서 고민했어요. 가족 돌봄 3종 세트를 만들 것인가? 단축근로 3종 세트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 사실 예, 뭐 저한테만 의미가 있고 여러분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서 고민하다가 이제 단축근로에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들었어요. 단축근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 돌봄 제도 중에는 조금 이제 2019년, 18년 그쯤에 좀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사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족 돌봄 제도 자체가 일가정 그 남녀 평등과 뭐 일가정 균형 뭐 블라블라 굉장히 길어요. 남녀 고용 평등 보편법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원래부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업주는 지원을 해야 돼라는 이제 법이 있기는 있었어요. 있는데 뭐 휴직을 신청하면 줘야 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뭐 조정을 원하면 이제 해줘야 되고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 라는 건 없이 이제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사업주는 최대한 협조하렴 이런 정도의 이게 두루뭉술이한 이전 제도가 있었고 근데 정확하게 단축근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허용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비가 돼서 이제 저희가 제도로 사용하게 된 거는 한 2019년 정도부터일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거는 요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기간. 이거 제가 아마 오늘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돌봄. 여기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제가 원래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네요. 요거 나중에 PDF로 드릴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사실 돌봄 빼고는 이제 다 이제 본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단축근로는 이제 사실 가족 이제 그리고 나에 대한 이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예. 아까 가족 돌봄, 휴가, 휴직은 이제 가족의 건강, 노령, 뭐 사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본인의 건강, 은퇴, 그리고 학업을 위해 그런 사유로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초에 1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그러니까 최초에 신청할 때는 1년까지 그리고 연장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최대 3년 그러니까 추가로 2년을 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 3년 이렇게 연장까지 해가지고 최초 신청 1년, 연장 2년,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학업의 경우에는 1년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어떻게 1년을 신청했는데 연장은 근데 1년입니까? 그 말인즉슨 처음 신청할 때 1년을 신청 안 했을 때 이제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저 사실 처음에 이거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단축 사유는 아까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돌봄은 예, 아까 얘기했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보험 이제 약관 읽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본인 건강, 본인의 질병, 부상, 그리고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등 및 건강, 정신 건강 회복, 그리고 은퇴 준비. 예. 사실 저희 다 회사원이니까 알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재취업과 창업, 뭐 사회공헌 활동 준비를 지금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한다는 거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사실 단축 근무를 한다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은퇴 준비를 사유로 단축 근무를 신청하신 분 아직 못 봐가지고 근데 은퇴를 준비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다. 혹시나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은퇴 준비를 하실 때 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업 예,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직업훈련, 자격취득 근데 여기서 자격취득에 뭐 운전면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안 돼요. 단축 시간은 예, 여기부터 제가 시간에 빨간 표시 해놨죠. 요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뒤로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축 시간은 하루에 5시간에서 2시간 단축 가능.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포괄 임금을 이제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을 때 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서는 하루에 1시간 더 근무, 어떤 조직은 30분 더 근무, 이런 식으로 기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단축 시간을 넣게 되면 저는 몇 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저 단축 시간을 원래 본인이 계약서에 적혀진 포괄 시간까지 더해진, 그러니까 기본 연장 근무 시간까지 더해진 시간이 아니라 1일 8시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에서 2시간까지 단축 가능이라는 거는 2시간 근무, 단축하신다고 하면 이제 8시간에서 2시간 뺀 6시간 근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요거 얘기 드리려고 제가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 세트를 맞춰드렸어요. 5시간 단축을 하신다?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짝짝이, 이렇게. 5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육아기 단축근로예요. 그래도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육아기 단축근무. 저는 이 단축근로 굉장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인 게 이 제도가 원래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쓸 것이냐, 육아기 단축근로를 쓸 것이냐, 라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부모 입장에서 특히나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많이들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육아휴직을 이제 쓰고 나서도 육아기 단축 근무를 별도로 이제 1년을 더 사용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 근무 1년을 가능하게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저의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아마 저랑 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헷갈리게, 육아휴직은 이제 안 쓰게 되면 육아기 단축 근무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또 변칙을 또 변칙 조항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1년 쓰는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2년 쓰는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육아기 단축근무로 변환하는 경우, 그리고 옛날 예적에 썼던 육아휴직을 아직 애가 8살이 되기, 만 8세가 되기 전이라고 끄집어내가지고 육아기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 이런 등등등의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적응이 되고 나서는 괜찮았지만 초창기에 이제 좀 적응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런 단축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나 급여에 대해서도 비례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저를 힘들게 한 제도지만 사실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그리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가능, 아까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육아휴직을 안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육아휴직, 물론 육아기 단축근무를 안 썼다고 육아휴직이 2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거 진짜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런 휴직, 휴가, 이런 제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그럼 육아기 단축근무도 안 쓰면, 육아휴직도 육아기 단축근무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 왜 육아휴직으로 안 돼? 라고 하실 텐데, 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안 되시고요. 대신에 육아휴직은 미사용 시 육아기 단축근무로 이제 변환해서, 합산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최대 2년까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절대 육아기 단축 근무는 안 썼다고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이제 복지가 좋아가지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보내준다. 1년 2개월 보내준다. 1년 반 보내준다. 물론 1년은 고용보험에서 보내주는 거, 2개월은 회사가 4일로 복리후생으로 이런 건 가능하신데,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보다 좋게 하는 거 가능하신데 그 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축 시간은 아까랑 조금 달라요. 장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아까 빨간 부분이 노란 2시간이었는데 여기 뒤로 1시간. 육아기 단축 근무는 1시간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를 돌보려면 그 배우자와 남편과 이게 안에 그 굉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아직 못했지만 아침에는 이제 여자분이 자녀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저녁에는 남편분이 데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등하교를 이제 나눠서 분담하는 경우에 이런 1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1시간 단축 요거 때문에도 저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왜 똑같은 단축 근무인데 육아기만 갑자기 1시간 단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나를 고통받게 하는가. 예, 1시간 단축을 했을 때 이러면 또 연차는 또 몇 분을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연차에 대해서 뭐 209시간을 어떻게 또 n분의 1 할 것인가 이런 거를 2시간부터 5시간까지를 다 만들어 놨는데 1시간을 더 늘리는 이런 뭐 일들도 있었지만 예,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5시간부터 1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 거, 검정 거 맞춰보자면 5시간 단축했을 때 3시간 근무하셔야 되고 1시간 단축했을 때 7시간 근무를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축근로 중에 임신기 단축근로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임신했을 때 기간에 이거 말고도 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가장 유명한 걸로는 뭐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임산부 검진 시간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기 단축근로인데 이거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요 부분인데 요 날짜 때문에 정확하게 임신 12주 이내, 정확하게 임신 36주 이후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이거 회사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따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아이가 잉태된 순간 수정란이 만들어진 순간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따질 것이며 사실 뭐 산부인과에서 언제쯤일 것이다 몇 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제가 진단서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진단서를 받았을 때 몇 주 차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약간 그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언제 이제 예정일을 그냥 이제 확인합니다. 예정일을 확인해서 주 단위로 이제 역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언제가 이제 뭐 처음 이제 만들어진 날인 것인가 이거를 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산부인과에서 주면 보통은 이 산부인과에 매번 갈 때마다 뭐 지원금 받으시는 것 때문에 그 진단서 같은 것까지는 아니고 지원금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뭔가 증명서 같은 거를 그 산부인과에서 받아오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서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임신 몇 주 차, 몇 주 이렇게 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수를 기준으로 이제 진단서 날짜와 그 주수를 기준으로 이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단축 시기 보시면은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정해진 기간이고 12주 초과를 하거나 36주 미만이 됐을 때는 사실 사업주가 조금 더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날짜를 칼같이 정확하게 부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상 그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접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몇 주인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려우실 거다. 근데 굳이 정확하게 따지고 싶으시다면 뭐 사실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예정일로부터 역으로 해서 역산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축 시간은 요거는 사실 무조건 2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일 최대 2시간이에요. 사실 원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고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경우 잘 못 봤어요. 그리고 1일 최대 2시간 가능이고 뭐 최대니까 1시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는 1일 6시간에서 7시간 근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제가 위에 올라가서 노란색 급여 삭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급여 삭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 아니고 회사에서 줘야 되는 그런 급여예요. 임신기 단축근로. 이거는 절대 급여가 차감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저를 고민하게 했던 가족 돌봄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루룩 설명을 해드렸지만 절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 제가 좋아하는 순서예요. 웬만하면 휴직부터 그리고 휴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사유와 기간 반복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요거를 가장 많이들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 타이틀은 똑같아요. 기본 이제 가족 돌봄을 위해서인데 가족 돌봄 이제 질병 사고 노령인데 이제 휴가일 경우에 자녀 양육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허용이 또 가능하고 근데 반대로 가족 돌봄 휴직에 자녀 양육 때문에 쓰겠다. 이거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자녀 양육인데 자녀가 아프다. 이러면 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담당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판단을 어떻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유급 순서로 이제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인데 그 자녀가 만약에 만 8세 미만이다. 육아휴직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신데 왜 굳이 무급인 가족돌봄 휴직을 쓰려고 하시냐를 먼저 여쭤봐요. 여쭤보고 근데 또 나름 타당한 사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질병 때문에 이제 쓰는 건데 만약에 자녀가 만 8세가 됐을 때 물론 그때까지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건강해지겠죠. 우리 자녀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적응하려면 또 적응기 필요하잖아요. 저희랑 틀리니까 어른들은 금방 적응할 수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하려면 이제 엄마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휴직을 내서 돌봐주고 싶은데 그래서 남겨준 이제 소중한 휴직인데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휴직 승인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이고 좀 사실 사고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래서 안 돼, 뭐 법에 나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한 이제 회사와 이제 구성원 모두를 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제 잘 둘러둘러 생각을 하셔라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 건강, 본인을 위한 제도가 드디어 나왔어요.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시고 그리고 사용 기간은 여기 가족돌봄 여기 색칠을 또 할 걸 그랬어요. 가족돌봄 휴직이랑 가족돌봄 휴가는 이제 연간 90일, 연간 10일이라는 각각의 한도가 있지만 가족돌봄 휴직이랑 가족돌봄 휴가 두 가지는 뭐다? 이거 기간을 한도를 공유한다. 그래서 가족돌봄 휴직을 먼저 제가 한 70일을 썼어요. 그러면은 가족돌봄 휴가는 5일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15일이 남았어요. 가족돌봄 휴직 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 못 씁니다. 왜냐면 이게 가족돌봄 휴직은 여기 보시면은 연간 90일 이내면 쓸 수 있는데 1회 30일 이상 써야 된다는 또 제한 조항이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그겁니다. 고용보험에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 담당자분, 상담원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돼 있지만 회사에서 허용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또 이제 우리 회사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와의 이제 기나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해주자라고 이제 무조건 승인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의 이제 판단을 회사에 맡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좀 안타깝지만 30일 이상 사용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정말 이제 이 사용하시는 사유가 좀 이제 이 뭐 사고나 노령이 정말 중대재해병이나 심각해서 이제 생사가 걸린 정도의 이제 중대한 정도면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기준이 맞지 않더라도 좀 승인을 하게끔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다음은 없다. 뭐 너도 이런 경우에 내가 이게 사유가 안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해주더라 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특이 케이스고 예외건입니다 라는 식으로 뭐 몇 건을 해준 적은 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아유 그러면 우리도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휴직과 휴가의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쓰실 거면 사실 뭐 휴가를 뭐 더 연장을 해서 쓰시던가.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그렇네요. 열흘까지인데. 그래서 좀 이게 좀 굉장히 이런 부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이제 회사에 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판단하세요 라고 하면 한 몇 날 며칠 고민할 거예요. 하지만 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고민을 하겠지만 대신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해줘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끌려다니시지 말고 이제 가장 기준과 기준 사이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제안인지 모르겠네요. 짐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조그맣게 제가 한도 공유라고 이제 가족돌봄 휴가 밑에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한부모인 경우, 한부모인 경우는 예외를 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돌봄 휴직 한도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90일 한도 안에서 한부모인 경우에는 15일까지 15일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요것도 육아기 단축근로처럼 1년 이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연장을 할 때는 최초 신청은 1년 이내, 그리고 연장을 할 때는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데 학업의 경우에는 연장을 해도 1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제 처음 신청했을 때 1년을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 학업으로 했을 때 이제 학업인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 연장을 해서 1년까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 사용. 반복 사용은 어떤 거냐면 제가 가족돌봄 휴직을 쓰고 3년이 지났는데 다시 쓸 수 있냐? 네,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두 가지는 반복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앞에 제가 제안의 사용 기간에 일수 앞에다가 이렇게 단어를 썼잖아요. 연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년 연 단위로 90일, 연 단위로 10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마법의 단어입니다. 리셋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복 사용이라는 그런 이제 좋은 기능은 아니고 좋은 이제 활용이 가능하신데, 문제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간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일 기준일까요? 네. 굉장히 만약에 10명인 회사에서 뭐 판단을 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든 회계일 기준으로 하시든 운영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3,000명, 4,000명 되는 회사에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도 이제 문의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라는 답변을 처음 받았었는데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하되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 라고 이제 정확한 답변을 받았어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 사람별로 얘는 입사일 얘는 회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차를 운영을 하던 뭘 운영을 하던 웬만하면 이제 자연인 그대로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사실 거의 웬만한 거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 운영을 할 때 제도상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을 하셔도 되지만 운영을 하실 때 좀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지 않도록 정확하게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사 기준에 우리는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 우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완전 불가한 건 아닌데 한 절반쯤 불가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뒤까지는 사용 못해요. 근데 사실 이러면 거의 불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은 아니고 세모라고 볼게요. 근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불가의 느낌이라서 일단은 불가라고 났는데 세모입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도들을 굳이 제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고용 이제 안정 사업 안에다가 굳이 이거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 안에 설명을 드린 거는 이 제도들은 전부 다 1인 이상 사업장 이제 그러니까 동거친족 이제 엄마 아빠 딸 아들로 이루어진 사업장 아닌 경우로는 모두 이제 이 제도들을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모두가 운영을 하시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든 이제 모두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제도 중에서 사실 다른 제도들은 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뭐 대기업이면 뭐 안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뭐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뭔가 해당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경우를 좀 꼽아서 그리고 좀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좀 꼽아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를 설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제가 선물을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예, 근로시간도 사실 3종 세트. 아까 가족 돌봄이 한 번 나왔지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사실 2.5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3종 세트. 예. 임신기, 육아기, 가족 돌봄. 요것도 사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임신이나 육아나 가족 돌봄이나 약간 뭔가 좀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육아기랑 가족 돌봄은 그 남녀교육평등법 안에 있고 임신기는 근로기준법 안에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같지는 않고 이게 또 정확하게 다른 건 이게 돈에 대해서 우리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에 대해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부지표를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를 또 만들었다기보다는 활용해서 조금 바꿨어요. 그리고 신청 사유부터 설명을 할게요. 신청 사유 당연히 너무 쉽죠. 임신, 육아, 가족 및 본인 돌봄. 저는 가족 돌봄 그 단축을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좋아요. 본인에 대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임신 육아의 과정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제 돌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물론 아파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신청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이상 근로자라고 돼 있지만 여기 계신 사업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임신하신 구성원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단축근무 기간을 길게 중간 이제 12주 이후 36주 이전도 뭐 보내주시겠다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 절대 나라에서는 이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기는 이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이거 엔드 아니에요.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게 근데 사실 이제는 아마 의미가 곧 없어질 건데 저희 워낙에 빠른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이제 한동안 또 문의를 하셨었어요. 저희 얘는 학교를 빨리 가가지고 만 8세는 안 되는데 이미 맞나? 근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그 만 나이랑 초등학교 요 개념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요 나이의 이 불균형 때문에 이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 또는 여자 뭐 상관없고요. 임신기 당연히 여성 근로자만 가능하고 이제 육아기 가족 돌봄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은 가족 또는 나에게 건강, 은퇴,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축 시간은 임신기는 최대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육아기는 이제 1시간에서 5시간까지. 그리고 가족 및 본인 돌봄은 2시간에서 5시간까지. 5시간 이상은 솔직히 6시간 단축하는 거 좀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2시간이라고 퇴근한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축보다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회사와 나를 위해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단축을 2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나가서 2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좀 본인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단축 근무가 사실 물론 이거는 이제 고용보험에서도 나중에 확인하면 회사랑 이제 알아서 협의하시라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또 하라고 그래요. 근데 3개월 동안 2시간을 일해서
이제 2시간 일해서 이제 제가 업무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5시간 이상 단축하는 거는 좀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정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뭐 저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예,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급여 지급 임신기는 예, 2시간까지 쓸 수 있지만 절대 통상임금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통상임금 그대로 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육아기랑 가족 돌봄은 근로시간 비례해서 주셔야 돼요. 1시간 만약에 단축하면 1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고 2시간 차감하고 근데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거에 포인트를 제가 더 주고 싶은 건 뒤에 제도가 있어요. 더 주셨을 때 물론 안 주셔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더 주셨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신 경우 여력이 되시는 사업장에서는 단축 근무를 했지만 돈을 더 주셔도 무방하다. 절대 나라에서는 이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일단 사실 회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를 설명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이거는 다 또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구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이제 회사 입장만 근로자 입장만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저희라고 말하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회사에 기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잠깐 가족에 이제 일이 생겨서 한 30일 정도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만둬야 했을 때 그 사장님의 손실, 우리 사업주님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물론 그 부분이 제 입장과 이제 저희 사장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이제 역으로 이제 우수한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시면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한 뭐 제도다, 기회다라고 이득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은 진짜 이제 사업장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고용 안정 장려금이에요. 대신에 신청하셔야 돼요. 절대 신청 안 한 자금을 주는 이제 그런 좋은 저희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 증빙도 내셔야 됩니다. 자, 이게 4가지 일단은 고용 안정 장려금 안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저희가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도랑 가장 연관이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하고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이렇게 2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도 제가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도들이랑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워라밸 일자리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근로시간 단축 허용했을 때 돈 주는 거 출산 육아기 느낌 오죠? 출산 전후육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했을 때 돈 주는 거 정규직 전환 이것도 느낌이 빡 오죠?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했을 때 돈 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장려금 이거는 약간 아리송한데 유형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느낌이 오죠. 근무 혁신이 우수한 게 이거는 약간 갸우뚱인데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재택근무. 뭔가 집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원격 근무를 통해서 무조건 이제 회사에서 빡시게 주말에도 회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근무 환경을 좀 바꿔서 개선해서 그 근무 제도를 또 개선해가지고 환경을 좀 바꿔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기업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아마 여기 웨비나 들으시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 부분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기 누르면 설명서 그리고 증명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제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거는 저 파란색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옵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학업까지 나왔을 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단축 근로를 했을 때 주는구나. 이거는 근데 안타깝지만 대기업 주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주는 거고요. 예전에는 대기업도 줬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만 이제 제도가 거의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더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더 많은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근무를 소정 근로시간 35시간으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이 임신, 육아, 학업, 본인 건강,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단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주 소정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아래의 사유로 단축 근무를 했을 때 이거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주는 그런 장려금입니다. 이거는 지원 요건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일단 도입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있으니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인 이상 기업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도입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에 있어요. 물론 보낸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한 사람이 없는 건지 보낸 사람이 없는 건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도입을 하신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여기 합격. 그리고 단축 전환 후 주 소정 근로시간 15에서 30시간으로 1시간 이상 단축 이제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플렉스 도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관리. 사인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인하시면 안 되고, 가서 얼굴 도장 찍는 거 안 되시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얼굴 도장은 사장님한테 얼굴 도장을 찍는다는 거지, 안면 인식으로 출근 하시고, 제 말이 안 나오네요. 홍채 인식.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세요. 그런 거 이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태관리 누락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 근무가 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제한.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단축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연장 근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를 시키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연장 근무를 이제 시키시면 안 되는 이제 분들한테 연장 근무를 월 10시간을 초과해서 시켰다. 네. 그러면 절대 줄 수가 없죠. 네. 그런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나는 진짜 최근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라고 아니면 최근에는 아니지만 근래 기억에 남는 그런 보낸 사람이 있었을 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소급도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요 위에 설명은 똑같고요. 저기 지원 내용. 제가 이거는 디자인을 좀 맞추려고 내용 그대로 땄어요. 제가 좀 주간격에 예민한 사람이라 가지고. 간접 노무비는 1인당 월 30만 원 정액이고요. 월 30만 원씩. 이거는 뭐냐면 보내기만 해도 준다는 얘기예요. 1인당 아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월 30만 원. 보내셨던 분들 기억을 잘 이제 되새기셔가지고 이제 몇 명이나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저 요건에 다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임금 감소 보전금. 그러니까 통상 임금 이제 감소되는 이제 줄어든 이제 그 시간 비례해서 줄어든 금액보다 더 줬을 때 괜찮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임금 감소 보전금에 이제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 임금 외에 추가로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그냥 주지 않아요. 10원 줬다고 주는 거 아니고요.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정말 좋은 이제 사장님께서 계신다면 이제 이거를 사장님이 만약에 안 보고 계셔도 담당자분이 듣고 계시더라도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굉장히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신청해서 받으시고 성과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지원 한도는 여기 단축 게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만약에 10명이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30명까지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 물론 무한정 보낼 수 없겠지만 회사 상황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단축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신 만큼은 일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있는 제도는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제가 안 읽었네요.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이랑 올해랑 사실 저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제가 한 20년도에 한번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군 하고 이제 되새김질을 한번 하고 22년도는 잠깐 이제 너무 이제 사실 21년, 22년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정신이 없었어요. 장려금까지는 제 이제 안중이 살짝 없었고 올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웨비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옛날 지식을 읊을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잠깐 했는데 많이 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 규모 상관없이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기업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만 지원 가능하고 단축 후 원래는 이제 35시간 단축 근무 하시는 경우도 이제 그냥 가능했는데 이제 30시간 단축 근무 요거까지 가능하고 간접 노무비가 요거는 또 좋아졌어요. 1인당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그리고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됐었고, 종전의 이제 기준이랑 조금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년 바뀌는 제도는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저희 웨비나 신청해 주시면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 같은 거는 웬만하면 대충 이제 2, 3월, 그리고 사실 2월까지는 좀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좀 없는 편이라서 2월 말에서 3월 말 이 사이에 업데이트가 좀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전년도에 웬만하면은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뭐 이런 뉘앙스의 그 발간 책자 카드 안내문 카드 책자 같은 게 이제 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나 아니면은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웬만하면 이제 한 11월에서 3월 사이에 주기적으로 좀 이제 체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이제 업무를 처리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 장려금,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쉽죠? 저는 조금 목이 아파가지고 아쉽진 않습니다. 지금 고용 안정 장려금은 이거 아까 이제 설명한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 아래에 조금 나왔어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저희가 알고 있는 제도인데 근데 요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몰랐는데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신청을 하셨으면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은 하신데 이게 3년이었나? 그 소멸시효가 있으시니까 만약에 해당은 되시는데 그동안 신청을 못 하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즉시 이제 본인들 회사의 현황을 왜냐면 출산휴가 한 번도 안 간 회사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농업이,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출산휴가라고 했는데 육아휴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저도 이거를 좀 처음 표를 봤을 때 좀 헷갈렸는데요. 자녀 연령을 가지고 또 지원 기준을 나눴는데 이게 사실 이게 왜 12개월 이인, 그러니까 1살 미만일 때 썼을 때랑 아닐 때랑 구분을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가고 바로 연속해서 썼을 때 더 혜택을 주려는 건가라는 이제 저 혼자만의 추측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약간 이게 표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제 이대로 그냥 쓰긴 썼습니다. 근데 사실 별건 없어요. 그냥 만 12개월 이내냐 12개월 이후냐 이렇게만 이제 따져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 사용하셨을 때는 월 200만 원. 네, 200만 원. 근데 최대 3회까지 600만 원 가능하시고요. 적으세요. 600만 원 가능. 그리고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 특례 적용해서 이제 최대 3회 2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9번은 월 3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자녀 나이가 13개월 이후, 그러니까 1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신청했을 경우에는 특례 적용 없어요. 월 30만 원씩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농업이 지원 가능하시고요.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단축은 월 30만 원이에요. 사실 그냥 다 월 30인데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이제 자녀를 둔 이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줘서 3개월 이상 줘서 이제 특례 적용 받았을 때 3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표의 요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한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1년까지니까. 다태아인 경우에는 2년 가능한데 사실 2년도 대상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니까 각각 1년, 1년,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자녀 연령이니까 사용한 기간만큼 1년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아기 단축의 경우는 아까 또 나왔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2년까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안 썼을 때 육아기 단축 근무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트랜스퍼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끝난 줄 알았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대체인력 지원금. 네, 이게 사실 아까 그 다른 단축 근무나 가족돌봄 휴직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휴직은 공백이 크겠지만 90일은 어떻게든 물론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뭐 2명이 일하는데 1명이 뭐 휴직을 갔다,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육아기 단축은 1년입니다. 물론 가족돌봄도 1년이긴 한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백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웨비나 설명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요거는 대체 인력 지원금 마찬가지로 요 내용 그대로예요. 인수인계 기간 포함해서 채용 기간 따로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월 1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채용 기간에는 월 80만 원. 근데 인수인계 기간은 이제 인수인계를 너무 업무가 어려워가지고 6개월 했어요. 안 되고 2개월까지 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쳐서 채용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대체로 이제 대체 인력으로 뽑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체 인건비를 뭐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처음 뽑고 나서 2달 동안은 최대한도 120만 원까지, 물론 이 사람한테 120만 원 줬다고 해서 12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 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말씀드렸죠. 나라에서 돈을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120만 원까지 준다고 했지 120만 원 무조건 준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급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한 기간 비례해서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육아 휴직에 대한 제가 아까 지금 육아 휴직에 대해서 그 대체 인력 그 공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22년도에 사실 종료가 됐는데요.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왜 했냐면 종료가 됐지만 기존에 이제 신청하고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직 신청은 가능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요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산정이 가능하신데 요 기간에 걸쳐 가지고 아직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종료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 가지고 하시면 되고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요 그 대체인력 지원비가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 하나 더 있으신데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대체 인력을 뽑았어요 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인력을 뽑고 나서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감소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명 뽑고 얘 대체하라고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내보내버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내보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추가로 채용을 해서 이제 계속 데리고 이제 일을 하셔야지 이 사람 지원금 받고 이제 내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휴직을 가거나 단축 근무를 간 대상 근로자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얘 이 사람 뽑았으니까 좀 매정해서 제가 순간 멈칫했는데 잘 가요. 예, 잘 가세요. 이제 뭐 뽑았으니까 안녕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체로 뽑은 인력과 그리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인력 이제 모두가 이제 복직도 잘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이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사업주가 잘 관리를 해야지만 완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질문을 좀 사전에 받아가지고 중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근데 사실 이 질문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감동해서 밤에 질문 정리하다 울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 이분한테는 이제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제 질문 답변 드릴게요. 할인 혜택, 예. 저희가 사실 할인 혜택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힘든 서비스예요. 그래서 BPO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미팅을 요청을 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서비스 안에 굉장히 포함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대신에 다른 이제 업체들 중에 뭐 있겠지만 뭔가 다 추가적인 업무가 된다고 해서 뭐 가격을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없이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할인 혜택이라는 거는 없지만 대신에 사실 그래서 이제 고가로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저희 제품이랑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다가가고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좀 널리 알려드리려고 플렉스 멤버십 서비스를 올해 출시를 했어요. 사실 할인보다는 1+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은 저희가 HR의 사실 서비스 저희가 업무에 소요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운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운영 업무에만 투자해도 굉장히 이제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아까 이제 제도 설명드렸을 때 이런 제도 하나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간 그리고 비용 그리고 뭐 그런 모든 리소스를 절감하고 대신에 이제 성장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돕고자 하는 토탈 HR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실 근데 운영 업무가 되게 중요한 업무들이에요.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근데 이제 봤을 때 이제 바로 성과가 나거나 빛이 나는 임팩트가 나는 그런 이제 업무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직이 성장하고 구성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업무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또 과부하가 생기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저희가 HR 아웃소싱을 통해서 담당자 그리고 HR 팀이 좀 더 이제 중요한 일에 포커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파트너 역할을 하려고 이제 만든 제도입니다. 예, 간단하게 라인업을 소개를 하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출시를 처음으로 했는데 베이직 그리고 스탠다드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라인업 중에서 굳이 콕 찍어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두 번째 질문, 저를 감동하게 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예, 저희 직원분이신 줄 알았어요. HR 노무 전문가 그룹의 1대1 HR 자문과 조직 진단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 장표를 들고 왔습니다. 예. 정기 자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조직에 대한 건강검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보험공단 CM송 들어보셨나요? 건강할 때 받으세요. 미리미리 받으시라고. 근데 이게 자문이 그냥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흘러가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진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맞는 건지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가 담당자를 채용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채용을 이제 해서 이제 진단을 하더라도 적응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이제 파트너스들은 너무 아니면 스타트업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거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이런 창업가였던 분도 있으시고 그런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회사가 모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 적합한 파트너가 이게 저희 페이롤 파트너도 이제 대기업 출신 아니면은 스타트업을 위주로 아니면 사회보험이나 이런 이슈가 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이슈 위주로 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 퇴직연금에 대해서 훨씬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이런 식으로 좀 본인들이 다 대체적으로 이제 급여는 기본적으로 다 잘 하고 이제 보상 쪽은 다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지만 조금 더 이제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이제 HR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페이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파트너를 이제 배정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R 제도 그리고 보상 이제 저희 급여 관련해서도 급여가 이제 매월 그냥 이제 아무 이제 일 없이 통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항상 이제 매월 급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잘 들어갔을 뿐인 거지.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쉽게 이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출시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채팅창에서 미팅 시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격 정책은 아까 물어보셨지만 이렇게 살짝 띄워드릴게요. 미팅 신청하시면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진짜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이게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도는 육아계 단축근무 시작하실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어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제 육아휴직이 아껴가지고 반년 남았는데 이제 근데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1개월 전이다. 인지님 혹시 나 1개월 쓰고 돌아와야 되니?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안 돌아오셔도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만 저 요건을 만족시키시면 돼요. 대신에 돌아오면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복직은 이제 절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만 8세가 되기 전에는 단축근무, 육아휴직 다 쓸 수 있으신데요. 자녀가 만 8세가 되고 나서는 조기 종료, 조기 복직 하시게 되면 절대로 다시
쓰실 수 없다. 완전히 say goodbye.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이제 조기복직 전에 여러분 고민하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축기간 임금. 그래서 아까 제가 기재했습니다. 비례 산정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절대 그 임신기에는 이제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감액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 돌봄, 그리고 육아기 이렇게는 단축 근무 하시게 되면 시간 비례로 그 급여 다 이제 비례 정산해서 줄어든 임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계약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귀찮아서 이제 상호 합의했으니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 육아기 단축 근무는 심지어 근로계약서 체결하시고 그거 증빙으로 내셔야 되는데 이게 고용보험 센터마다 지원센터마다 안 받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가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근로조건 변경하셨을 때 체결하시고 이제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다 몇 시간 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시간 비례해서 몇 시간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플렉스 이용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전자 근로계약으로 이제 바로바로 저희 근로 조건이 들어가면 전자 근로계약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연동이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건 좀 약간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금은 당연히 비례 산정하셔야 되고 비례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좀 명시해서 계약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조기 종료를 원할 경우 무조건 허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무조건 허용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돌아오는 걸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근무하던 자리에 돌아오는 거, 원래 근무하던, 그러니까 기존의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걸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근로시간 단축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휴직의 경우에도. 이분이 뭐 육아휴직을 가셨어도, 뭐, 이분이 조기 종료를 원하는데, 이분 대신에 다른 이제 대체 인력을 단시간으로 뽑아버렸어요. 그럼 그분이 조기 종료를 하겠다고, 우리 회사는 이분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이분을 빨리 내보내느냐. 이분을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그런 부분 감안하고 만약에 다행히 이제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좀 늘어가지고 두 분이 근무를 사이좋게 하실 수 있거나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허용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허용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원만하게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조기 종료를 원한다. 나는 무조건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사업주 분도 이제 종료 일자에 맞춰서 이분이 원래 일하던 수준에 원래 일하던 일을 하시게 되도록 이제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조기 종료를 해야 되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막 들어주려고만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그래도 좀 상황이 있을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기 종료를 원할 경우가 아니라 강제로 종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해당 가족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나았어. 이러면 이제 이건 조기 종료인데 이걸 말을 안 했어. 이건 좀 약간 또 예. 저희는 이제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제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서로에게 정직하게 할 의무가 있는 사이인데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묶인 사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단축 근무를 했다가 이제 담당자 눈에 보였을 경우 이런 부분까지 제가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가능하시면 이런 사유가 생기셨으면 제깍제깍 복귀를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조금 안타까운 사유인데 뭐 만약에 아프신 분이 뭐 사망을 하셨거나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도 강제로 이거는 이제 조기 종료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정이 변경돼서 이제 그 종료가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업주 협의랑 상관없이 그냥 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근무 시간 단축이 그냥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뭐 며칠 이내에 뭐 통보를 뭐 사업주한테 하고 사업주는 또 그걸 듣고 언제까지 또 그래 너 언제까지 오너라 아니면 당장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법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시면 다 이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좀 감동했어요. 예.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제도가 있나요? 예. 굉장히 이제 저희 웨비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보고서 질문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가능하다면 이거 말고도 뭔가 이제 지원 제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동안 이제 화제를 이 부분으로는 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이제 질문에 있었는데 마침 그 질문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고용안정제도를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걸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금 제도 당연히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2020년, 2018년, 2019년, 20년 요 시점부터 저희는 이제 뭐 노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어서 뭐 고용보험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자체 단위로도 계속적으로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특정해서 고용보험을 굳이 말하자면 뭐 작년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고용창출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50세 이상인 이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만약에 아마 또 건강보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사람을 건강보험이 아니었나? 그런 사람을 가입시켰을 때, 뭐 취직을 시켰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1시간짜리 내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유익하게 뭐 알찬 시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